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야구 중계로 인해서 KBC 8시 뉴스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발을 오늘 내디뎠습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22개월 만인데요. 힘겨웠던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 방역에 지쳤던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반겼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광주 시립극단의 나의 살던 고향은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들의 표정은 물론 연습 분위기도 활기가 돕니다. 연극의 3요소 속에 관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객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형태의 연극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위드 코로나 첫날, 자영업자들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길었던 불황이 서서히 나아지기를 바랐습니다. 12시 풀렸다고 해서 여태 하는 시간 패턴이 있는데 한 10시 되면은 거의 집에 가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더 풀리고 그러면 옛날같이 좋은 세상이 오겠죠. 등교조차 쉽지 않았던 대학생은 다시 시작되는 캠퍼스 생활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학교를 못 가가지고 계속 비대면 수업을 했던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멈췄던 지역 축제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평 국향대전을 비롯해 해남 미남 축제 등 11월 한 달 동안 6개 축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월에도 순천 별빛 산책 등 2개 축제가 대면으로 열릴 예정이며 해남 땅끝 해넘이 해맞이 등 2개 행사는 개최를 논의 중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분위기는 반갑지만 느슨해진 방역으로 자칫 급격한 확산도 우려됩니다. 서로 더 주의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잘 지키면은 조금 더 위드 코로나에 더욱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방역 당국은 이번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간 시행한 뒤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2단계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시작됐지만 고흥 금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흥에선 자가격리 중이던 노인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와 이용자 17명을 비롯해 25명이 확진되는 등 나흘 동안 금산면에서만 61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고흥 금산면 주민 4천여 명의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도내 미역 포자 작업장 4,300여 어가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9명, 전남에선 27명이 확진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10만 원씩을 내년 설 전후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광주시 의회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소요 예산은 1,48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5개 자치구에서 10%를 분담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수천억 원을 지원해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12,000곳이 등록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 6,200곳이 정상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상 상태의 농업법인들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거나 경매에 넘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KBC 기동탐사부는 부실 농업회사의 실태를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내역을 분석해 부실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09년 농업법인으로 설립된 진도 청정푸드밸리. 공장을 들어가 보니 직원은 없고 기기는 방치돼 있습니다. 대파의 안정적 유통과 판매를 위해 설립됐지만 8년 만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2017년 경매 절차가 시작됐고 올해 5월 15억 원의 한 농업법인에 팔렸습니다. 그동안 이 법인에 투입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은 총 76억 원. 이 돈 모두 허투루 쓴 셈이 됐습니다. 대파 판매 대금보다 수매 대금이 더 커 만성 적자에 시달렸고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방만 경영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어떤 특정인들한테 다 이 도지에 빠져나왔다는 거, 이게 망했다는 거, 이걸 우리 농민들이 다 고스란히 안고 간다는 것 자체가 진도군 농업의 희망이었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2012년 설립된 광양 빅그린 매실 주식회사 농축의 공장도 2019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5년 동안 투입된 보조금은 무려 60억 원. 운영기간 총 매출은 1억 원을 넘지 못했고 부채는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품 개발에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첫째는 인건비 문제잖아요. 국도 시비 해갖고 60억하고 우리 출자가 7억, 67억 해갖고 다 그 돈을 못 썼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운영비라고는 별도로 나온 게 없거든요. 2011년부터 6년간 보조금 52억 원을 받은 공유자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의 자회사. 처음에는 성과를 내다가 지난해에는 매출을 한 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초 허가 조건인 오폐수 처리 시설과 원부자재 창고를 짓지 못하면서 2년 전 공장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과다 책정이 되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준비된 사업 기금을 확보를 못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남에 등록된 농업법인은 12,000곳. 이 중 6,200곳만 정상 운영되고 나머지 47%는 운영 중단이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수천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 농업법인. 이 중 절반 정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입니다. 대낮 도심 거리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의 아들을 마구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뒷자리에서 유치원생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내립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아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손과 발을 이용해 아이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여성은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아이에 대한 막무가내 폭행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말릴 때까지 1분가량 계속됐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말리자 여성은 자신의 아이인데 왜 상관하느냐며 되레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리러 왔었는데 신경을 왜 쓰냐 하면서 계속 막 언성 높이면서 할머니한테 계속 그랬어요. 폭행을 당한 A씨의 7살 아들은 관할구청에서 임시 분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동의 진술 녹화, 동행 참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동에 대한 최종 보호 조치를 결정을 할 예정으로. 경찰은 아이 엄마인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전라남도 유튜브 제작 관련 금품 수수와 부적절한 수의계약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유튜브 동영상 제작 관련 비위 제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위 행위자로 지목된 전담 사무관의 금품과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 26건을 3개 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일부 부서에선 홍보 영상물을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신한염전의 노동착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남청 전담수사팀이 염전의 노동착취 의혹에 대해 혐의를 확인 중이라며 국수본 집중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한염전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는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염전주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역대 최악의 성적 책임을 물어 맷 윌리엄스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과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맷 윌리엄스 감독과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 이화원 대표와 조계현 단장도 시즌 종료와 함께
성적 부진에 관한 책임을 지고 구단의 동반 사의를 표명했으며 기아는 신임 기아 타이거즈 대표에 최준영 기아 부사장을 내정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 58승 10무 76패, 승률 4할 3푼 3리를 기록하면서 10개 구단 체제 이후 최하위인 9위로 리그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폐막한 제9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출품작 가운데 9개 작품이 국제작품 공모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이번 출품작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제주의 오징어 페지버 등을 조명으로 재구성한 부지현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국내외 작가 작품 9개를 국제작품 공모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된 국제작품 공모상은 김현선 총감독을 비롯한 역대 총감독과 디자인 비엔날레 기획자들이 심사했습니다. 첨단 농업 기술을 선보인 2021 국제농업박람회가 비즈니스 박람회의 면모를 보이며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농업박람회는 농산업 관계자와 기업인, 농민 등 70만 8천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관람했으며 역대 최대인 2,386억 원의 비즈니스 성과를 거둬 농산업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전시에 방점을 두고 고도의 방역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없이 안전한 박람회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첫 번째 사업자였던 어등산 리조트 측이 자신들이 유원지 조성에 투자한 비용을 새 사업자로부터 돌려받도록 협의가 이뤄졌지만 광주시가 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230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사업권과 투자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진건설 측도 광주시의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휘할 선대위 본부장급 명단에 광주 전남 재선 의원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은 선대위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본부 수석 부본부장을 맡게 됐고 서삼석 의원은 총무본부 수석 부본부장, 이계호 의원은 농어민본부장, 신정훈 의원은 자치분권 본부장으로 각각 합류했습니다. 상임고문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고 상임선대위원장은 관례대로 송영길 대표가 맡았습니다.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에는 설훈, 홍영표 의원 등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인사를 전진 배치해 원팀 선대위를 띄우는 한편 초선 의원과 시도위원회, 외부 영입 인사 등은 내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